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을 결과 입결을 볼 건데요. 이제 제가 화면 요거를 아이패드로 이제 파일을 열어놓고 보는데 아이패드에서는 화면이 깨지고 PC에서는 보여서, 그래서 제가 논술 우수자 전형 이제 입시 결과만 화면을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이제 모집료가 올라와 있는 걸 보면은 학업 기초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사회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이 논술 우수자 전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논술 우수자 전형이 여전히 있고, 인문, 자연, 체육 이렇게 계열이 나눠져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논술은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요. 최저가 있는데 인문, 자연, 자율전공 학부 친구들은 2개 5 최저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 계열 학과가 2개 학과가 있는데 거기는 한 과목만 3을 맞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학과 친구들이랑 체육학과의 이 최저로 인한 충족률 차이가 좀 있고, 충족률 때문에 실제 경쟁률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서 저는 좀 그래도 학과보다는 학교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학과에 꼭 경매여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다른 학과를 대체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캡처에서 화면이 좀 깨지는데 2025, 2024년 경쟁률 나와 있고, 예비 번호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점수, 합격한 점수 컷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점수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족률,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서 이 최저를 맞춘 충족률이 이 정도 비율이 된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접수된 경쟁률이랑 실제 경쟁률이랑 많이 차이가 난다. 근데 이거는 2개와 5로 뽑고 있는 서울의 4년제 대학교들을 보면은 이 정도는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재수생도 쓰고 현역도 쓰는데 최저를 맞추는 거에는 똑같이 다 2개와 5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개와 5라는 벽이 상당히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면서 학생이 한다라는 게 부담이 되는 영역인가 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지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다. 근데 실제 경쟁률이 낮으니 수치로만 보면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나는 논술을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지금 논술 공부를 하고 있었다, 논술 플러스 최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고려할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우리가 명문사학이라고 하는 학교들을 가려고 지금 내신이 4다. 그래서 혹은 4인데 내신은 이런데 내가 지금 4에 맞춰서 혹은 조금 상향해서 3에 4 왔다 갔다 하는데 쓰기 너무 아쉽다 하는 친구들이 논술로 도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이제 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내신이 4등급이면 모의고사도 4에서 6인 것 같아요. 4에서 6. 근데 내신이 3등급이면 3, 4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경희대학교가 지금은 내신을 전혀 보지 않지만 예전에 내신 성적이 이제 여기 같이 표현이 되어 있을 때 3점대였습니다. 3점대, 3점 초중, 3점 중.
이거는 이제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전 연도 입시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입시 통계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전에는 내신 몇 등급대 친구들이 썼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추어서 보면 경희대학교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려면 2등급까지는 들어와야 도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 교과학적으로 못 쓰는 친구들이 쓰는 거니까, 그러면 3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등급까지 이제 학생들이 쓸 것인가. 근데 평균이 3점대라는 건 3, 4 친구들이 가장 치열하게 많이 쓰는 학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실제 그 최저를 맞추는 조건 때문에 4보다는 3이 일단 유리한 지점에서 제 체감상 3등급 친구들은 그래도 모의고사 3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4는 일단 3도 없을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 최저 부분에 있어서의 유불리가 있을 것 같고, 글쓰기 능력만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논술이라는 글쓰기를 안 해봤으니까 글쓰기 능력에서의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지문 독해력에 있어서는 이 3등급 친구가 국어 독해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출발점이 다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지금 내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짜 국어 영역에서 자신이 있는 인문 논술을 쓰는 친구들이라면은 플러스 알파 5까지도 도전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근데 학교마다 내신, 내가 내신 4호인데 영어나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제가 맨날 영어를 얘기하는데, 영어가 등급이 지금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높냐 택도 없냐에 따라서 고려해볼 여부 자체가 생기지 않을까. 택도 없는 모의고사 성적이라면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을 다 고려한 입시 상담이라든지 대입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 중간고사 전에 했지만 다 이 중간고사 때까지는 노력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상담을 이제 안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3학년 1학기 전에 2학년 2학기 때까지 성적으로, 그럼 내가 쓸 대학은 현재 어디인데 3학년 1학기 때 어디까지 올려서 어느 대학을 쓸 건지를 생각하고 저는 준비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고려한 내신 대비를 했는지, 그걸 고려하지 않은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앞으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분들한테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희망하는 학교가 어디길래 지금 내신을 열심히 붙잡고 있는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뭐 의예과니까 그렇고, 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 간호학과는 이번에 인문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문 전형은. 네. 그다음에 여기가 체육입니다. 이게 최저 3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충족률도, 스포츠 학과 보면은 충족률이 높다. 4대가 나왔다. 네. 다른 학과는 보면은 4대가 없죠. 일반적으로 충족률이,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경희대를 쓰는 친구들이 최저 3은 맞출 하나는 일단 갖고 있는 친구들이 쓰는 것 같고, 근데 이 5를 맞추려면 2가 나와야 되는데 2는 안 나오고 3, 3 정도가 나오는 친구들이 도전을 걸어놓고 준비하는 학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3이 국어 영어인 친구들이라면, 국어가 3이라면 국어 능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글쓰기, 지문 독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극복되느냐. 그리고 경희대를 가려면 당연히 지문 독해력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이 논술 공부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논술 점수가 막 그 평균이 택도 없이 낮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학과들이 점수 차이가 좀 나는 학과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점수가 높다. 여기도 90점에 가깝게. 그러니까 뭐 내신이 없으니까 내가 그 이 높은 경쟁을 뚫고 뽑히려면은 최저를 맞춘 상태에서 90점은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오답 없이 써야 되겠다라는 거.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최저가 3 하나만 있는 학과가 어쨌든 있긴 있으니, 혹시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애매하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데들도 네, 경쟁률이 100대. 실제 경쟁률은 이렇게 된다. 충족률이 낮아요. 충족률 낮아서 이렇게 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논술 전형 보는 학교들의 경쟁률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경쟁률이 확 떨어진 학과가 일부 있으니까 좀 복불복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해에. 근데 이공계로 가면은 조금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공계 계열로 가면은 실제 경쟁률이 이공계에는 이 경쟁률이 30대 때인데 실제 경쟁률이 3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일본어 학과인데 뭐 일본어 학과 그냥 지금 수치로 보면 경쟁률이 높기는 한데 실제 경쟁률이 되게 조금 예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학 관련이 뭐 실제 경쟁률 기준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통상적으로 다른 학과들보다 좀 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하대도 사실 일본어 학과가 경쟁률도 낮고 논술 점수도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일본 학과를 숫자가 낮네 하고선 좀 도전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계속 꾸준히 있으니까 경쟁률 요런 것 같고 진짜 실제 경쟁률은 20대까지는 절대 안 갈 것 같고 15대 1이 맥시멈이지 않을까. 15대 1의 경쟁률로 내가 도전을 해볼 것인가 요런 거. 근데 뽑는 인원이 막 그 뭐 가천대처럼 인원을 많게 뽑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 경쟁률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구시점 생각하고 공부를 해서 맞춰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희대 논술 구시점 맞을 수 있어야 도전을 해보는 걸 고려할 수 있는 거고 최저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20이 안 되는 학과들이 네, 인문계열에도 꽤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결과값을 보고 어디에 몰리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좀 안 쓰고 싶어하는 건 어문계열 학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문계열에서 좀 복불복이지 않을까. 근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일본어 중국어는 조금 더 뭐 중국은 뭐 많이 필요하다니 많이 요즘에 하긴 하니까 일본어가 그래도 좀 항상 다른 학교도 그렇고 좀 낮은 편에 속하는 학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경희대학교는 이제 올라온 거 날짜로 보면은 11월 15일이랑 16일 토일 이틀 동안 네, 시험을 보고요. 인문체육 계열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그 계열 학과에 따라서 서울 캠퍼스랑 국제 캠퍼스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9시부터 11시에 이번에 본다고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9시니까 아침에 논술 글쓰기 할 수 있도록 일찍 깨서 정신을 차리고 가셔야 되는. 국제 캠퍼스는 용인에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회기동에 있고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학과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험 날짜랑 시간, 네, 장소까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이제 입학처 가면은 입학 설명에 일정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인천은 6월 10일 날 송도에서 하는데 제가 평일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서 직접 들으면 또 올라와 있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꼭 희망하는 학과 1순위, 2순위 학교들이 있다면 그거는 요즘에는 뭐 학교로 찾아서 하는 설명회들도 하기는 하지만 네,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 꼭 들을 수 있는지 찾아가서 꼭 보시고 들어보시고 얻어올 수 있는 정보들 잘 얻어갖고 오셔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3학년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끝나셨는데 원하는 내신 결과값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신 결과에 따라서 2학년 2학기 때까지 끝난 것과 다르게 네, 현재 쓸 수 있는 대학교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는지,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대학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기말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할지, 어느 전형을 생각을 할지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내 성적에 맞춘 지금 대학에 만족을 하는지 만족을 안 하는지. 근데 사실 만족을 안 하니까 내신을 올린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내신 등급에 쓸 수 있는 대학을 고려했을 때 내가 남은 1학기 남은 기간 동안에 7월까지 힘을 거기에 팍 줘도 될지, 아니면 힘을 좀 빼고 더 수능 이후의 시즌 혹은 수능에 초점을 두고선 남은 기간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잘 생각하셔서, 네, 학생분들이 사실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부모님들과 네,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고 학생의 생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다면 네, 부모님들께서 많이 알아보시고 정보를 비교해보고 하셔가지고 내 자녀에게 맞는 전략이 뭔지,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직업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사립밖에 못 가니까 직업국을 보내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대학교가 다 기숙사에 모든 학생들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자취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려면 네, 현실적인 금액도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남은 기간 입시 준비 잘 하시고, 여름방학 때 학교를 알아보시는 건 정말 늦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수능으로 어느 정도 올려서 생각할 수 있는 학교,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이 부분들 빨리 판단을 해서 전략을 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내신을 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교마다 이제 모의 논술을 하거든요. 네, 모의 논술을 하는데 그 모의 논술은 개인이 대학교에 신청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시험지를 받아서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대학교 논술 전형도 혹시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있다면 네, 담임선생님 통해서 꼭 신청해서 모의 논술 5월 6월에 막 하고 하기 때문에 네, 빨리 의논하셔가지고 요청하셔서 주어진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네, 모의 논술을 일찍 보면은 네, 올해 이제 나올 유형에 대해서 미리 접하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모의 논술을 나중에 그 이제 원서 쓰는 시즌 때에 네, 그 결과 모의 논술 문제랑 그런 거를 이제 그 뭐죠? 책자로 만들었을 때 이제 올라와서 그때 볼 수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6월에 신청해서 바로 볼 수 있다면 더 먼저 빨리 그 문제들 유형들을 살펴보고 경험을 해보고 내가 이 학교를 택해서 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같은 것도 더 느낌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충분히 담임 선생님 본인과 의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뭐 비용이 어떻게 되는, 비용이 안 들지 않나? 제가 학생으로 신청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네, 학생 입장에서 어쨌든 학교 요청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은 네, 굳이 신청을 안 하고 자료를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네, 논술 전형 있는 학교들 모의 논술하는지 신청을 받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 확인하셔서, 만약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게 뭐 좀 어려우시다면은 담임 선생님께 통화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은 담임 선생님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요청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시겠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바쁘게
공부를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 네, 남은 기간 수험생 여러분들, 정시 파이터들, 남은 기간 내신 올인이들, 네, 원하는 결과,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후회가 없이 노력하는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